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자유보수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서 글로벌리즘이 폭망하고 있습니다. 황혼이 왔습니다. 전에 제가 세뇌 탈출에서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걸 주요 주제로 삼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쭙게요. 잘 도와주셔서 지금 백모 세뇌 탈출 제작하고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요즘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제 글로벌리스트의 황혼, 글로벌리즘의 황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럼프가 이끄는 자유보수 혁명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폭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고 그냥 맥없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제 애국 보수주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표방을 했죠. 이게 이제 그 선거 때부터 이렇게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여기에 열광을 해서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게 백인 우월주의적인 거냐 뭐 이런 그 오해도 사고 또 이제 우리 언론 또 일본의 지식인과 언론 이런 쪽은 완전히 이건 아메리카 퍼스트다. 미국 국익밖에 모르는 그런 작태다. 이런 이제 그 비아냥거림 혹은 이런 폄훼를 기본적으로 깔고 트럼프의 움직임을 봐왔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국내 정책을 보면 일단 국경 단속 철저히 하겠다. 그 다음에 불법 이민 철저히 단속하겠다. 그 다음에 경제 철저히 단속하겠다. 그리고 국방 힘 키우겠다. 이렇게 주요 분야에서 애국 정책을 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엔 같은 데 나가서 연설을 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랑합시다. 우리 각자가 자기가 속한 나라에 대해서 애국합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희 트럼프가 이제 내세우는 게 결국 이제 애국 보수주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특히 이민 같은 경우에 미국에 희한한 게 있어요. Sanctuary City, Sanctuary State라는 게 있습니다. Sanctuary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소도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로마가 이제 멸망할 때 게르만이 이제 침략을 해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피하니까 다른 데서는 학살이 있었는데 교회로 이제 몰려온 게르만 이 야만인들이 보니까 뭐 참 그 정갈하게 지은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고 다 무슨 예배 같은 걸 드리고 있으니까 저거 잡아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갖고 거기는 손을 안 댔다고요. 그게 생츄어리가 된 거죠. 이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그걸 크게 주목해서 말을 한 게 누구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City of God죠. 신국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그 게르만 정복 때 기독교에 대해서 이 게르만 야만인들이 그 로마의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학살하지 않은 그건 다 신의 가호였다. 그리고 이 게르만 야만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신의 가호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sanctuary라는 단어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 민주당 PC 좌파들이 이제 sanctuary city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거기에 살더라도 이제 지방 경찰이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시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주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연방 이제 ICE Immigration Customs Enforcement죠. 연방 이제 출입국 및 세관 관리부 그거죠. 그게 이제 ICE인데 여기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마약 사범 뭐 그다음에 조직갱단 이런 게 많기 때문에 ICE가 그냥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뭐 스와트 팀 같이 해서 살벌하게 출동해요. 미국에서 ICE 출동하면 이 ICE 이게 연방기구인데 ICE가
생츄어리 시티나 생츄어리 스테이트에 가서 불법 이민자를 단속을 해서 끌고 나오려 그러면 주정부나 시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못 끌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참다가 요번에 이제 탄핵 난동 끝나고 나서는 그런 짓을 하는 시나 주정부, 지방정부를 단속을 하고 고발하는 겠다고 엊그저께 이제 그 검찰총장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방정부, 그러니까 시나 주 단위의 지방정부가 스스로를 우리는 불법 이민 단속 안 하는 생츄어리 시티야라고 말을 하고 그러한 방자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시작했어요. 참고로 이제 이 민주당이나 PC 좌파들은요, 불법 이민, 즉 다시 말해서 illegal alien, 불법 외국인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undocumented pers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류를 갖추지 않은 사람. 참 황당한 거죠. 불법 체류 이런 얘기를 안 쓰고 서류가 없는 사람. undocumented person.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언어의 그 뭐라 그럴까 일종의 그 저는 사실 언어 강간이라고 보거든요. 불법 체류죠. 불법 이민이고 illegal alien 혹은 illegal immigrant라고 해야죠. illegal resident라고 해야죠. 불법 체류자. 그렇게 안 하고 undocumented person, 서류를 갖추지 않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불, 수동식 토양 운반기라고 부르자 그럴 거고 콘돔을 남성 성기 착용하는 연성 피질랑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자 그럴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PC 좌파들은. 아무튼 이러한 행태가 만연돼 있던 거를 지금 트럼프가 다 뒤집어 엎고 청소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자유보수혁명이.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반통합주의 이걸 이제 통합을 유로가 유럽 통합의 상징이니까 유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유로 스캡틱이라고 부르는데 반유로주의, 반유로 통합주의 그렇게 이제 저는 번역을 합니다. 이 반통합주의가 작년 말에 있었던 유럽 의회 선거에서 약진을 했죠. 이 반통합주의는 이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각 국가의 전통 가치를 강화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로는 자기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 다른 회원국에 막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막 동구권에서 막 넘치고 알바니아 같은 데서 막 들어와서 깽단 만들고 유럽의 깽단의 최강 깽단은 알바니아죠. 테이큰에 나오는 그 알바니아. 영화 테이큰 리암 닐슨이 가서 다 잡아 죽이는 그게 알바니아 갱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민 단속과 강화하고 우리나라 문화 지켜야겠다. 왜 우리가 유로에서 결정된 걸 유럽 의회에서 결정된 걸 우리가 다 한꺼번에 따라야 되냐 이렇게 반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영국이 여기로부터 탈퇴한 거죠. 브렉시트가. 이게 주요 그 포인트가 전통 가치, 전통 도덕과 이민 단속 문제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유럽 통합을 하니까 알바니아 같으면 이제 무슬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거기서는 이제 뭐 무슨 학교에서 채플도 하고 이러는데 종교 차별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국에서 크리스찬리티를 빼면 뭐가 남냐고요. 그게 영국의 기본적인 그 현대 영국이란 국가가 형성돼가는 과정에서 참 그 눈물겨운 일이 많은 데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뿌리를 보면 큰 두 개의 그 샘물을 영국의 위클리프 그 사람은 13세기 14세기 사람이죠. 그리고 14세기 말 15세기 초 사람으로 그 중부 유럽의 후스를 꼽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나와요.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아주 엄청난 얘기를 남기죠. 그러니까 밭가는 아이들의 그 신앙 하나님과의 경험이 그 대주교의
그 신앙 혹은 하나님과의 경험만큼이나 심오해지기 원한다. 자기는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앞길을 트겠다. 그래가지고 전체는 아니지만 성경을 이제 부분적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영어로. 그래서 위클리프는 생전에는 저거 문제적 인물이야라고 찍혀서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 이거는 이단이야 그래가지고 무덤에서 백골이 끌려 나와서 오체분치 당했습니다. 그 후스는 화역말뚝에서 불타 죽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 유럽, 현대 서유럽을 만들어낸 건데 이거를 다 개무시하고 뭐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다 똑같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회의 전통 가치와 도덕이 붕괴하는 거죠. 이게 그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브렉시트 나왔고 또 그래가지고 유럽 각국에서 이제 그 유로스캡틱 그러니까 반통합주의 흐름이 강해진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가 이끄는 자유보수혁명과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패럴렐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묻게 되는 게 야 그럼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세계주의 또 글로벌라이즈 세계화 여기 뭐가 나쁜데 왜 문제야? 하고 이제 정식으로 물어야 돼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한국은 좀 약간 웃기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1990년대 중반이니까 이제 25년 된 사건인데 YS 정부가 이제 세계화를 표방을 했죠. 그때 이제 이각범 뭐 박세일 이런 분들이 이제 정책 수석하면서 표방했는데 제가 그래서 박세일 교수 존경은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주장하는 공동체 자유주의 글쎄요 제가 봤는데 마지막 근거가 불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이 양반 미국 코넬에서 공부한 학자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종교 경전을 자기 학문의 마지막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거거든요. 세속 언어로 하겠다는 게 학문의 기본 출발점이고 약속이니까 종교적 언어로 하려면 그건 성직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불경에 보면 뭐 그게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구절을 해서 원자적 개인 한 개인과 공동체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한 거다 동시에 그래서 공동체 자유주의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이 돼요. 저 그거 보고서 아주 기겁을 했었어요. 이제 뭐 그 성경을 인용했더라도 전 기겁했을 거예요. 똑같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속 학문에서의 그 약속은 자기가 아무리 신앙심이 깊어도 학문적으로 표현될 때는 세속의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때 이제 그 무렵에 그 YS 때 이제 이각범 뭐 박세일 이런 양반들이 앞장서서 이제 그 전도사가 됐는데 세계화해야 된다고 그때 이제 세계화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어느 부처에 가더라도 다 세계화 팀이 다 있고 정부의 세계화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배꼽 잡고 웃었어요. 한 나라의 정부는 그 나라의 정부다 이거야. 세계화는 민간에서 해야지. 어떻게 정부가 한국 정부를 세계화하면 한국은 어디 가냐 이거요. 제가 그런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세계화란 말이 좋다. 세계화 오케이 하자. 세계 규범 지키는 거 하는데 그럼 그건 세계화위원회 이런 걸 만들면 민간기구지. 그게 어떻게 정부 부처기구냐. 그 정부의 존재 이유는 세계가 아니라 국가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비판하면서 배꼽 잡고 웃은 적이 있는데 YS 때 아무튼 모든 게 이렇게 좀 웃기는 데가 있죠. 역사 바로 세우기 웃기죠. 국가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역사를 바로 세웁니까? 그렇게 바로 세운 게 결국에 가서는 뭐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10년 지나고 나니까 전부 전교조식 역사관, 친북 자학사관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됐죠. 그때 역사 제대로 바로 세웠으면 어떻게 친북 자학사관이 지배하냐고요. 역사를 어떻게 국가 따위가 바로 세우냐고요. 국가 이전에 사회가 있는 거고 사회 이전에 개인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정신의 문제는 개인과 사회에서 해결돼야 돼요. 차원이. 그 사람은 역사 바로 세우기 6글자 걸어놓고 전두환 노태우 잡아넣는데 써먹었죠. 아무튼 엉터리예요. 아무튼 YS 정부 때 세계화위원회라는 이거 배꼽 잡을 정부기구를 만든 적이 있고요. 이제 트럼프 진영은 요새 들어서 공공연하게 이제 글로벌리스트를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들은 이제 글로벌리스트라는 용어를 굉장히 자주 써요. 코퍼레티스트,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경제, 회사, 금융 이런 것만 중시하는 놈들 그럴 땐 코퍼레티스트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웃기게 보고 세계 지배 혹은 세계를 어떤 자기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세계 질서를 원하는 놈들 이럴 땐 글로벌리스트라 그래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우리 국내에서 글로벌리스트라 그럴 때 이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 보면 그 단어 쓰시는 분들의 한 50% 이상은 프리메이슨, 삼변회, 트라일레터럴, 제스위트, 국제 음모 세력 뭐 이런 단어와 함께 쓰세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제가 뭐 교회 분석 바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프리메이슨을 별로 비판을 덜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프리메이슨이 역사를 보면은 한 두 개의 흐름이에요. 하나는 영미 쪽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독일, 러시아 같은 이제 대륙 유럽 쪽이라고요. 두 개가 완전히 기질이 다릅니다. 영미는요, 프리메이슨을 한 번도 탄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미에는 프리메이슨 그 조직의 족보와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몇백 년 동안. 걔들 러찌라 그러죠. 러찌.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그 하나의 그 집단, 소집단, 그 러찌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 회원이 뭐 몇 도 회원, 몇 디그리 회원이다 그래서 몇 도 회원, 무슨 러찌 이게 다 남아 있어요. 그 마치 출생기록, 호적 남아 있듯이 몇백 년 동안. 왜 그러면 한 번도 탄압받은 적이 없으니까. 반면에 이 독일과 러시아에서는 거의 반죽음이에요. 프리메이슨을 하면. 이 프리메이슨의 뿌리는 뭐냐면 이미 그 제목에 드러나요. 이게 자유 엔지니어란 뜻이에요. 메이슨은 석공이잖아요. 근데 이때 석공은 어떤 석공이냐면 우리로 치면 대목입니다. 남대문 짓고 큰 절에 대웅전 짓고 그다음에 왕궁 짓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큰 목수다 그래서 대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그랜드 마스터, 자유 그랜드 엔지니어란 뜻이에요. 그 프리메이슨의 뜻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자유를 쓰냐? 이 큰 프로젝트는 한 지역, 한 영토, 한 영주 안에서 안 일어나요. 그 독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도시나 한 영주에서 한 10년 걸쳐서 큰 성당 짓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거기는 할 일감이 없어요. 그럼 옆에 다른 데 가서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데 가서 해보니까 거기는 개신교네. 기독교야. 먼저 번에 하던 데는 캐톨릭이고 천주교고. 그럼 캐톨릭 할 때는 성당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 가서 할 때는 이제 기독교 루터교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데 갔더니 잠깐 갔더니 거기는 막 교회랑 모스크랑 같이 있어. 막 이슬람이랑. 그럼 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과학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이 안목이 트여 있는데 이 특정 교회 체제에 대한 종속이 덜 된다고요. 왜냐하면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드 소속을 안 하는 거예요. 길드라는 건 한 도시나 한 영주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 직능별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토박이들이 하는 거예요. 길드는. 그래서 영국 프리메이슨 자기들 내규에 보면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어떤 구절이 있냐면 한 200년 된 문서인데 길드를 만들어서 임금을 가지고 고용주와 다투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예요. 자기들은 전문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아주 하이 클래스 전문 엔지니어서 자기들은 프로젝트대로 딱 성당이요 도면 이렇게 되게 어떤 컨셉이고요. 그럼 제가 도면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15년에 걸쳐서 짓겠는데 그때 저는 해마다 얼마 주시면 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때 퉁이 쳐지는 거니까 뭐 조잡스럽게 토백이들 길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임금 가지고 아각거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뭐라 그럴까 요즘 용어로 치자면 말하자면 하나의 교회 체제에 속할 수가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과학적이고 그다음에 이 이성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기서는 대륙 유럽에서는 탄압을 받으니까 음모적 성격을 띠게 되는 거고요. 영미에서는 탄압을 안 받으니까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우남 이승만을 도운 사람들 보면 주변이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남 이승만의 시민운동 때 파트너였던 플래처인가 그렇죠. YMCA 운동 파트너. 그러니까 모트가 있고 그 아래 사람 그 프리메이슨이에요. 그 다음에 돈 질러준 워나메이커 프리메이슨이에요. 우드로 윌슨 프리메이슨이에요. 뭐 다 주변이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우남 이승만은. 맥아더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20세기 초반에 영미의 프리메이슨들 그거는 어디 가서도 하냐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헐버트 프리메이슨이에요. 어비슨 프리메이슨이에요. 그 묘비에 가보면 프리메이슨 그 컴퍼스랑 이렇게 그 자가 프리메이슨들은 그 마크를 쓰거든요. 그게 새겨져 있다고요. 20세기 초반에 영미의 특히 미국 프리메이슨 중에는 목숨을 걸고 기독교 신앙과 현대 자연과학과 현대 문명의 정치제도, 자유민주주의, 개인 존엄을 내가 저 아시아에 가서 전하겠다라고 튀어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헐버트나 어비슨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아주 가지고 뼈대가 굵은 정통 그 프로테스탄트 신앙인들 중에서는 우남을 개족보로 취급하는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게 요즘 풍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는 좀 이단스러운 사람들하고 주변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수이트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당연히 뭐 프리메이슨보다 훨씬 쉬운 말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로벌리스트를 비판을 할 때 프리메이슨이나 삼변의 제수이트 뭐 이런 용어들하고는 연결짓지 않고 그냥 냉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연결짓는 분들을 제가 뭐 반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신앙이 깊은 분들도 많고 또 신앙 세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뭐 교통정리할 근본이 못 됩니다. 단지 제가 글로벌리즘을 비판할 때는 철저하게 세속의 언어로 비판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스티브 배넌이 재작년 3월에 국무장관 틸러슨 저 어벙벙한 무골충 저거 이제 트윗 한 방으로 이제 저기 누구죠? 트럼프가 해임을 했죠. 그 해임에 얽힌 과정은 제 책 그 탄핵 다이제스트에 한 챕터가 할애돼 있습니다. 한번 길지 않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이제 스티브 배넌이 그 언론인 친구한테 보낸 그 짧은 문자 메시지가 이겁니다. Come on, dude. End of the globalists. 이 친구야 글로벌리스트 이제 끝장났어. 그러면 이제 이때 글로벌리스트라고 보통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틸러슨.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백악관 안보부장관 하다 쫓겨난 맥베스터 두 번째 사람이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하다 쫓겨난 매티스.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디렉터 총책임자예요. 위원장이에요. 사실은 제가 디렉터 국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골드만삭스 사장까지 지냈던 사람이고 게리 콘 이제 네 번째 인물이죠. 그리고 의외로 볼턴도 이 글로벌리스트적 성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볼턴이 주장한 게 뭐냐면 미국이 세계 모든 지역 특히 중동 그리고 남미 이런 데서 또 아주 그냥 슈퍼맨 같은 경찰 노릇을 해서 악당들 다 때려 죽이고 다 잡아 죽이고 그런 나라들의 제대로 된 현대 국가의 건설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공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리스트라고 일종의 좀 색깔은 맵하지만 그래서 끼워넣는다면 이 존 볼턴도 끼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안 끼워넣어도 상관없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류의 사람들인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일단 제가 이제 논리학적으로 and or라 그러면
제가 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밑 또는 뭐 밑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이라는 건 앞에 두 개가 결합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친중 성향들이 있어요. 친중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주적은 러시아로 꼽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그다음에 또 거의 대부분은 동맹 1번지는 서유럽이라고 꼽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중동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중동 석유 패권을 섬기고 중동에서 전방위 경찰 역할을 하고 중동에서 미국이 국가 건설을 지원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국가 건설에 개입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죠. 이거가 쫑이 나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저 볼튼이. 그러면 이들의 이런 관점은 그러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아닙니다. 1945년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 정책의 축적물입니다. 일단 1945년 이후 정책을 보면 70여 년 동안 주적은 소련과 러시아입니다. 이거 바꾼 사람은 트럼프예요. 이때까지 소련과 러시아가 주적이었지 중국을 주적으로 삼은 사람 없습니다. 트럼프의 2017년 11월 말에 발표된 그 National Strategy Report, 그러니까 국가 안보 보고서가 처음으로 사실상 주적을 중국으로 선언한 첫 문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1970년 이후에 그 뿌리 박은 정책, 1970년이라고 해도 지금 벌써 몇 년 된 거야?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50년 된 거죠. 이거는 70년 이후로 미국과 중국은 대땅트죠. 미중 대땅트. 그다음에 중동 섬기기죠. 그리고 서유럽을 중시해야 되고 이게 이제 70년 묵은 정책이에요. 50년 묵은 정책이에요. 서유럽 중심은 뭐 70년 묵은 거고. 그다음에 1990년 이후 정책은 뭐냐? 중국 키워주기거든요. 중국 미중 사이에 저기 대땅트를 한다는 것과 중국을 세계 시장 속에서 제조업 기지 1번지로 키운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죠. 1990년 이후로 이게 명확해졌습니다. 중국 키워주기가. 그러면 이런 1990년이라 그래도 지금 몇 년 전에 30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새로 만들어진 정책도 30년 전통이고요. 웬만하면 50년 전통이고요. 파고 내려가면은 서유럽 중심이라든지 주적을 소련 러시아로 삼는 거 이거는 70년, 74년 된 전통이라고. 이걸 트럼프가 뒤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단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정책의 배후 끝까지 고집하는 배후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 서유럽의 엘리트 미디어죠. 미국 같으면 CNN, MSNBC,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우리가 ABC 이름 들어본 데는 여기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미국 같으면 이제 금융,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리고 IT, 애플, 구글, 페북, 페이스북,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할리우드. 엊그저께 뭐 기생충 저기 상 주는데 아카데미상인가 거기 주는데 누구야 저기 그 브래드 피트가 거기 나와가지고 바로 트럼프 씹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브래드 피트가. 그러니까 존 볼튼이 이제 나와서 트럼프 까는 희한한 책 낸다고 그 얘기를 한참 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브래드 피트 뭐 그렇게 나쁘게 안 봤는데 저 골빈 놈 그래요 이제는. 아무튼 엔터. 그리고 이제 뭐 학계, 법조계, 미 국무부 전문가 집단. 미국 교수사회에서 트럼프 잘하고 있어. 나 트럼프 지지해. 그러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따당하거든요. 법조에선 당연하고요. 법조 얼마나 흉악해요. 보세요. 트럼프가 러시아에 도움받아서 저거 됐다. 그 대통령이 됐다. 그 러시아 간첩들과 컨택이 있었다. 이거 법조 출신의 사람들이 다 쿡업한 거 아니야? 제임스 커미, 로젠슈타인 전부 이거 흉악한 법조 출신, 법조계의 거물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헌법재판관, 대법관, 그다음에 내노라 하는 법률회사의 핵심 파트너 이런 급의 인물들이에요. 이게. 그다음 내노라 하는 대학의 핵심 교수, 법학과에. 그다음에 이제 미 국무부 등 전문가 집단. 이번에 트럼프가 탄핵에서 완전히 이제 풀려난 다음에 날려버린 사람이 처음에 2명인데 한 명이 빈드만이라고 현역 중령이고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그러니까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에서 근무하면서 현역 중령인데 예전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해달라고 러브콜을 받았던 좀 이상한 경력의 사람, 그 사람 쫓아내 버렸고요. 그 사람이 이제 하원에 와서 증언을 할 때, 저기 트럼프가 퀴드 프로코, 그러니까 젤렌스키한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한테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서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바이든 아버지 아들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 조사 안 하면 국방 원조 안 주겠다고 그런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두 명 딱 쫓아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 국무부의 아주 고위 관료죠. 주 EU 미국 대사 손들랜드, 그 사람 얘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어떻게 얼마나 복마전인지 그 사람이 이번에 쫓아냈죠. 이 사람은 하원에 제출한 공개 서한, 그러니까 오픈 스테이트먼트, 공개 진술서에서, 정확히 표현하면 공개 진술서죠. 공개 진술서에서 트럼프의, 그리고 또 증언에서 트럼프가 퀴드 프로코를 했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과 트럼프 사이의 통화 기록에 의하면 트럼프가 이 사람한테 명시적으로 나는 퀴드 프로코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걸 쏙 빼놨어요. 진술에서. 쫓아내버렸죠. 즉 다시 말하자면 미 국무부 등에서 근무하는 또는 법조계에서 있는, 학계에서 있는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전부 이 배우라고요. 이 글로벌리즘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걸 이제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죠. 그럼 이제 트럼프가 상대방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르고, 또 한 번은 이제 워싱턴 스왑프, 워싱턴의 늪과 같은 자들, 워싱턴 아리스토크라시, 워싱턴의 귀족들, 딥스테이트, 국가를 움직이는 국가 뒤의 흑막 세력, 엘리트 미디어, 잘난 체하는 잘 나가는 빅 미디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CNN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부르고요. 그럼 글로벌리스트들이 트럼프 진영은 뭐라고 부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돼요. 이 단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하나는 이제 토박이라고 부릅니다. 네이티비스트. 그러니까 반이민 성향이 있다는 거죠. 저것들 왜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와? 우리 안 받기 싫어. 이런 태도를 네이티비스트라 그래요. 쟤들 용어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건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시사 용어 보다가 네이티비스트 그러면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 그러잖아요. 그 미국서 태어나서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모국어로 한 사람 네이티브 스피커라 그러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네이티비스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타민족 배제주의, 제노포브. 그 다음에 인종차별주의, 레이시스트. 그 다음에 반동성애, 호모포비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트럼프 진영을 부를 때, 쟤들이 부를 때는 파시스트라고도 부르고요. 심지어는. 그런데 이제 반 트럼프 진영에서, 즉 다시 말해 글로벌리스트들이 중에는 꽤 솔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 의도는 아닌데 상대를 공격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이 꼬여서 미국의 그 이제 범죄학자이며 법학자인 브라이언 레빈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잘 드러냈는데, 이 사람 말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 즉 트럼프 진영, 너희는 유대 국제주의를 염두에 두고 우리를 공격하잖아. 그러니까 주이시 인터내셔널리즘, 유대 국제주의. 글로벌리스트는 실은 유대인을 가리키잖아. 너희들이 글로벌리스트 하는데 야 까놓고 그 유대인이라고 불러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글로벌리즘과 유대인이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거든요. 유대인 전통이. 그거 이제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이언 레빈 뭐라 그러냐? 글로벌리즘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실은 반유대주의. 너희는 반유대주의자들이야. 엔타이세미틱이야. 유대인 짓밟아버려. 저놈들 다 쫓아내버려. 이걸 반유대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레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좀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을 제대로 음미하기 전에 저들이
그 트럼프 진영을 어떻게 욕을 하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 지금 아주 유력한 민주당 쪽의 대선 후보로 이제 결정되기 아주 유력한 1, 2위 다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텔레비에서 트럼프 진영이 유권자를 탄압하고 있다, 유권자들을 겁주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그냥 해요. Cowardly Republican governors are trying to suppress the vote. That is an incredibly undemocratic, un-American process. 이거 무서운 얘기죠.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버니 샌더스가 이 트럼프 뭐 이런 사람들이 욕하는 거 한번 보세요. 살벌합니다. 파시스트, 동성애 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불법적 대통령. 불법적 대통령이래요. Fascists get power. They don't give it up. You've got President Trump for life. I don't see this president-elect as a legitimate president. There is no exoneration, no vindication, no real acquittal from a fake trial. We have a racist society from top to bottom.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치 내전 중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발언한 사람들이 듣보잡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민주당 쪽 혹은 PC 좌파 쪽, 그러니까 미국의 이른바 지식인 사회의 탑 랭킹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한다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정치 내전이 진행되어 온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도대체 얘들 왜 이래? 이 엘리트 미디어가 얼마나 편향적인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지난 토요일 날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트럼프 지지자 6명이 쇼핑몰의 그 주차장에서 유권자 등록을 부스를 차리고 받고 있는데 거기를 밴이 돌진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진인데 사람 다행히 안 죽고 다쳤는데, 죽거나 다친 사람 없는데 그게 다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다고요. 아니 유권자 등록 받는 데다가 우리나라 민주통조 저 짓은 안 하잖아. 하긴 부산에서 한번 저기 태극기 집회, 공화당 태극기 집회 행렬에 차량 돌진해서 사람 다친 적 있죠. 또 제주인가에서도 그 비슷한 일 한번 있었죠. 그러나 최소한 유권자 등록한다, 여기 뭐 박근혜 대통령 서명 부스 있는데 거기로 차 몰고 들어오는 그런 또라이는 없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문제가 뭐냐? 엘리트 미디어가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트럼프 지지자들은 개처럼 죽어도 좋다 이거지. 우리가 왜 보도해 주냐 이거예요. 저 정도로 편향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 지경까지 온 거야? 이게 민주당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조, 학계, 그다음에 기업계, 금융계, 뭐 안 걸린 데가 국무부 안 걸린 데가 없네. 이거 그냥 한 무더기. 뿌리를 캐 보니까 70년짜리 뿌리도 나오고 50년짜리 뿌리도 나오고 1990년이니까 30년짜리 뿌리도 나오고 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그래서 보면은 이 글로벌리즘의 뿌리는 유대국제주의라고 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그 전에 저렇게 그냥 모자 쓰고 검은 장옷 입고, 유대인들은 이제 검은 장옷에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모자 쓰고 이제 그 빈민촌, 그 유대인 빈민촌을 게토라 그러죠. 따로 모여서 살았다고요. 묘지도 따로 썼어요. 이게 서유럽 국가들의 묘지를 보면 이제 그 캐톨릭이든 프로테스탄티즘이든 정통 이제 그쪽 묘지가 있고요. 캐톨릭 묘지, 프로테스탄트 묘지.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묘지는 급이 뭐랑 같냐면 집시 묘지랑 같아요. 유대인 집시 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개 고양이 묘지입니다. 개 고양이 묘지보다 하나 윗급이에요. 그 유대인과 집시는 그 이제 서유럽 전통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제대로 된 그 사람들 용어로 이제 제대로 된 기독교 혹은 천주교와 개 고양이 사이의 존재쯤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현대 기독 사상의 아버지 케르케가르가, 그 사람 유대인 아니죠. 그 신합회 단독자라는 개념, 거기서 우리 개인 존엄성이 나왔고 거기서 개인의 성립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19세기 초에 한 200년 전쯤에 하다가
그 덴마크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해요. 그때 덴마크 교회는 루터 교회입니다. 그 덴마크 처치 오브 덴마크는 루터 교인데 거기서 파문을 당했는데 파문당한 상태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교회 묘지, 사람 묘지에 못 묻히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 묘지나 이제 저기 집시 묘지나 개 고양이 묘지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친구들이 힘을 써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인 묘지에다가 관을 내려서 묻으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카란 놈이 이상한 놈이어서 그 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서 안 된다고 울부짖으면서 우리 이 나쁜 삼촌은 여기 못 묻는다고 폐악질을 부린 적이 있어요. 폐악질을.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스테이터스에 있던 사람들인데 19세기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전문 지식층의 숫자가 확 늘어가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이제 머리 좋고 근면하니까 쫙 들어간다고요. 법조, 엔지니어, 금융, 학계 이런 데로 쭉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그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이거 다 유대인 집안인데 그 아버지가 철도 엔지니어였을 거예요. 그래서 철도 왕이 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최고의 갑부가 돼요. 원래는 히틀러 때 다 학살됐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집안이 히틀러한테 바친 금괴가 2톤인가 그렇게 돼. 2톤 하고서 다 빠져나오고 안 다쳤죠. 그 현대 논리학을 완성시킨 사람이죠. 비트겐슈타인. 그 사람이 완성시킨 논리학에 바탕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쭉 그 비트겐슈타인 집안 딱 100년 만에 오스트리아 최고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런 집안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반감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19세기 후반부터 사회적으로 쫙 유대인들 다 때려 죽여. 저것들 다 배신자들이고 애국심도 없고 지들끼리만 연락하고 국가가 죽던 살던 그거는 저것들은 생각도 없는 짐승 같은 놈들이야. 그러고 이제 반유대주의가 쫙 올라온 거죠. 또 근데 그 와중에도 유대인의 좌파도 세져요. 이게 이제 막스 유대인, 엥겔스 유대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거의 100% 유대인들이 주도했어요.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래서 처음부터 글로벌리즘이잖아요.